자, 지난 시간까지 소화의 필요성과 소화란 어떤 것인가 라고 배웠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소화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나와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먹는 이 영양소, 크기가 커서 흡수가 안 되는 얘네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화시키는지 이 부분을 중점 두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초점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이 영양소들이 여러 가지의 소화 기관 중에 어디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는지, 탄수화물은 어디서, 단백질은 어디서, 지방은 어디서 이렇게 구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얘네가 소화될 때 단순히 크기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질도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성질을 바꿔주는 소화효소, 지난 시간 끝부분에 했던 이 소화효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떤 소화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분해되냐 이것도 공부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세 개가 가장 작게 이제 세포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작아진 그 가장 작은 단위 이거를 최종 분해된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최종 산물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답할 수 있도록 공부하면 이제 소화 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미리 배우진 않았더라도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야. 난 녹말. 난 단백질. 난 지방이지. 우리는 사람이 먹는 음식물 안에 들어있어.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 흡수가 될 거야. 우리와 같은 영양소들은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함께 여행해 볼래? 출발! 우리는 먼저 입으로 들어오게 되지. 내가 왜 이러지? 나 녹말은 입에서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분해가 돼. 여기가 어디지? 내가 분해되고 있어. 여기는 위야.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내가 분해돼. 이제는 소장으로 갈 차례야. 이제는 내가 분해될 차례인가? 무슨 소리야? 소장에서는 우리 모두 분해가 된다고. 맞아. 소장에는 이자에서 만들어진 이자액이 분비되는데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들어있지. 아밀레이스는 나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트립신은 나를 여러 크기의 폴리페타이드로 분해해. 그리고 난 뒤 소장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페피데이스 등의 작용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그리고 라이페이스는 나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분해한다. 이거지? 그렇지. 다 분해되었으면 우리는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흡수가 되지. 그럼 가볼까?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방금 본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처음 보는 어려운 영어 이름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교과서 내용보다 영상에 좀 더 많은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써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딱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 이렇게 굵게 표시된 애들 이 정도만 외워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교과서를 봐볼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의 녹말, 탄수화물이죠. 단백질, 지방. 자, 얘네는 입, 위, 소장 이 세 군데에서 소화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 위, 소장 이 세 군데가 나올 거니까 과연 녹말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각각 어디서 소화되는지 이 세 개 중에 어딘지 그것만 구분하면 되니까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은 크기가 너무 커서 세포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작게 분해가 완료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화가 됐다라는 것은 가장 작은 아이가 됐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얘네들의 가장 작은 단위는 누구냐? 이것도 짝지어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그리고 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확인을 하냐? 다른 영양소도 있는데 물론 얘네 셋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뭐 무기염류라든가 바이타민, 뭐 비타민 얘네도 중요해요. 근데 그냥 참고 얘네는 애초에 크기가 너무 작아서 굳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 몸, 우리 세포로 바로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화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얘는 다루지 않고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만 구분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아래 그림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이 아래 그림 내용을 이제 탄수화물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입, 위, 소장 이 세 군데의 소화기관과 이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의 영양소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분해되는지만 이렇게 짝지어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먼저 입에 소화하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고 소장에 분해하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네요. 위는 따로 없고. 자,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녹말은 입과 소장에서만 소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녹말은 입과 소장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소화기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입입니다. 자, 입에서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침샘에서 침이 나오게 되죠. 지난 시간에 실험 영상에서도 봤듯이 그 침 안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침에 있는 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크기가 작은 엿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표시되었듯이 이 하나하나를 당이라고 했을 때 녹말은 이렇게 원래 큰 아이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작은 단위, 중간 단위로 쪼개주게 되겠죠. 뭐 크기도 작아지지만 성질도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화학적인 분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엿당은 포도당 두 개가 껴있는 거라고 말도 했었고요.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는 했지만 이게 가장 작은 단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인 포도당이 지금 2인 1조로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얘네 둘마저 끊어주는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한 셈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입에서 맨 처음 소화되는 이 장소에서는 녹말이 엿당까지는 분해가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소화효소의 특징을 하나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배운 소화효소는 침 안에 있는 아밀레이스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그건 입에서 이제 나오는 침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꼭 탄수화물이 아니더라도 뭐 단백질, 지방, 다른 음식을 먹어도 입에서 무조건 침이 나와요. 침 안에는 소화 효소가 있고, 근데 그림을 봤더니 지금 단백질과 지방은 입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래 글도 보면은 자, 단백질은 위와 소장, 지방은 소장,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둘 다 입에서 소화가 된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 입에는 지금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소화효소는 종류에 따라서 분해하는 영양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라는 거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전용이다.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할 수 없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소화효소는 종류에 따라 분해하는 영양소가 정해져 있다. 분해하는 영양소가 정해져 있다. 소화효소라고 해서 모두 다 분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전용이냐 그걸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른 말로 그 각각의 소화효소는 특정 정해져 있는 영양소만 분해한다 라는 거까지 알고 있으면 소화효소를 이해하는 데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침이라는 이제 소화액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이 소화효소는 녹말만 분해할 수가 있어서 입에서는 녹말의 소화 과정만 일어나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 자, 그리고 입에서 우리가 그러면 음식물을 먹을 때 굳이 씹지 않아도 그냥 녹말을 아밀레이스로 침을 묻혀서 엿당으로 바꾸기만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씹냐? 그리고 왜 꼭꼭 씹으면 소화가 잘 되냐?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입에서는 씹는 작용이 일어나요. 씹는 작용. 꼭꼭 씹으라고 하죠. 씹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선 소화 자체가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는, 잘게 부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 잘게 부숴주는 역할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빨로 이제 씹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크기를 작게 만들면 침과 잘 섞이게 될 거예요. 꼭 침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꼭꼭 씹어서 가장 최대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면 나중에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랑 이제 만날 때 그 소화액과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은 녹말이 이 정도예요. 만약에 이 정도 크기면은 이 아밀레이스가 이 주변에 이렇게 묻어서 여기만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꼭꼭 씹어서 얘를 더 작은 범위로 쪼갰다. 자, 원래는 얘가 그림이 좀 그렇지만 얘랑 넓이가 같아서 원래 파란 부분 여기만 아밀레이스가 닿아서 얘를 소화시켰을 텐데 더 작게 쪼개서 얻는 결과는 이 안쪽에도 아밀레이스가 충분히 묻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소화를 하려면 크기만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반응을 시켜서 더 많은 아이들이 쪼개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음식물의 크기를 줄여서 그 소화액과 닿는 음식물의 표면적을 넓혀야 더 빨리 많이 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또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에서는 잘게 부수고 침에서는 아밀레이스로 이제 화학적으로 엿당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지만 엿당 자체는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좀 더 과정이 필요한 상태고 입에 계속 머문다고 해서 더 작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올 건데 위에서는 따로 특별한 작용이 없고 이제 소장에서 추가적인 이제 분해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앞에 소화기관 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음식이 지나가는 경로 말고 그 옆에 간도 있고 그 아래 쓸개도 있고 그 옆쪽에 이자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의 추가적인 소화기관이 있었어요.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지나가진 않지만 여기서 소화를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쪽에 있는 이자예요. 이자. 이 이자에서는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이 만들어지는데 위쪽에 한번 볼까요? 이자와 이자액.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의 영양소 모두 소화가 일어나요. 모두 소화가 일어나려면 그 세 종류의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모두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이자는 이자액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소장으로 분비가 돼서 소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고 이자에게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모두 들어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이름은 이따가 또 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세 가지의 종류, 세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다라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익숙한 이 아밀레이스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조금 씹고 침이 묻었지만 모든 녹말이 다 분해돼서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엿당만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론 분해되어 있는 엿당도 있겠지만 아직 분해되지 못한 녹말들도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충 씹거나 침의 작용을 많이 못 받았거나 어쨌든 조금의 녹말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남아있는 녹말마저 분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소장에서도 아밀레이스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얘 덕분에 여기 있는 녹말들까지도 엿당으로 다 최대한 분해가 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소장에서는 이자에게 아밀레이스, 추가적인 아밀레이스 덕에 남아있던 녹말들도 엿당으로 분해가 될 거고 자, 이제 이 두 개들, 이 엿당들을 하나씩 쪼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만드냐? 여기 나와 있는 포도당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장에서는 이제 이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남아있던 녹말들도 엿당으로 분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실 이 남아있는 엿당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쪼개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효소는 사실은 아밀레이스는 아니에요. 아밀레이스는 아니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소장도 소장 거라고 해야 되나? 소장 안에 소장만에도 얘도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있어요. 소장도 소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탄수화물 용도 있고 단백질 용도 있고 등등. 그거에 대한 용어는 정말 다양해요. 영상에서 단백질 얘기할 때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사실은 소화 요소는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지금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나오고 문제지나 참고서엔 있겠지만 우리는 소장의 소화 효소는 굳이 외우지 않고 그냥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까지 됐다. 그리고 그 엿당이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완성된다 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구분짓지 말고 소장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 이름은 어쩌고 저쩌고지만 그냥 소장에도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구나 걔가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구나 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만 알면 되냐? 자, 정리를 하면 녹말은 탄수화물, 녹말은 입과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잎과 소장에서 소화가 되는데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침샘과 이자에 있는 이자액, 거기에 있는 아밀레이스 등의 작용으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등이라고 나왔어요. 실제로 탄수화물을 분해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애들도 있지만 우리는 아밀레이스만 중점적으로 보겠다. 아밀레이스 때문에 녹말이 엿당으로 되고 소장까지 내려가도 추가적으로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도와줘서 더 많은 엿당이 생기고, 근데 최종적으로 엿당이 포도당으로 될 때는 다른 애가 도와주지만 그것까진 보지 않고 그냥 소장까지 거치면 포도당으로 완성된다. 그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분 지을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탄수화물 정리하고 이제 단백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그 소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뭐 폴리펩타이드니 뭐니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 이 정도만 파악해도 충분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볼 건데 우선 입에서 단백질은 분해되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 치매에 아밀레이스밖에 없는데 소화효소는 종류마다 분해하는 영양소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은 입에서 소화가 시작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인 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위에서는 지금 그림에서도 보듯이 단백질만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네요. 그렇다면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하는 소화효소가 있다는 뜻이고 그 소화효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지 않는 단백질 전용이구나 라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위에서는 지금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오네요. 자, 펩신. 자, 펩신도 외워야 되는데 자, 왼쪽 위에 보면 자, 펩신과 염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위에서 위액이 나오는데 그 위액 안에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와 염산, 많이 들어봤던 그 염산이 맞아요. 산성이 강한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되고 이 펩신 자체가 강한 산성인 조건에서 작용을 잘 해요. 이건 참고고 그래서 펩신이 작용이 잘 되려면 염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염산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반응을 더 잘하기 때문에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염산은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그 음식물 소화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길어요. 네, 우리가 알듯이 소화기관의 대표적인 음식물들이 모여있는 곳이 위인데 이 위 안에 음식물들이 쌓여 있다 보면 좀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상하거나 썩거나 어쨌든 부패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위액 안에 있는 염산 덕에 거기 있는 세균들을 최대한 죽일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것도 염산의 한 작용이니까 추가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위액의 펩신, 염산의 도움을 받은 이 펩신이 단백질을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중간 사이즈로 쪼개주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펩신에 의해서 바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갤 수는 없어요. 딱 중간까지만 쪼개게 되고 이렇게 다 쪼개지 못한 애들이 다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추가적으로 분해 과정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장에는 저 위에 있던 이자에서 만든 이자액 세 가지의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전용도 있을 거예요. 그 단백질 전용의 소화효소 이름이 트립신입니다. 트립신.
트립신이라는 건데, 그래서 트립신도 펩신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단백질들, 좀 덩치가 큰 단백질들을 중간 사이즈까지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간 사이즈까지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소장에서 아까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자액을 이용해서는 중간 사이즈까지밖에 못 쪼개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 소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까 이름 이상했던 것들, 그런 애들, 이제 소장의 단백질 소화 효소들,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쪼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펩신과 트립신에 의해서는 단백질이 중간 사이즈까지는 쪼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사이즈에서 가장 작은 아미노산이 될 때 이 과정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단백질 소화 효소다 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이름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소장의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까지 최종적으로 도달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우고 나서 지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방의 경우는 앞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보다는 조금 단순할 거예요.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이나 위에서 따로 소화되지 않고 소장에서만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방은 소장에서 소화가 된다. 자, 그러면 바로 이자에게 있는 이제 지방을 소화하는 소화 효소를 봐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입에서부터. 그 다음에 분해가 덜 되더라도 이자에게 도움을 받고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게 돼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작용은 되지 않지만 위에서부터 이미 이제 분해가 시작되죠. 그러다가 이제 소장에서 이자에게 도움도 받고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자, 이거와 비교를 했을 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도 작용 없고 위에서도 작용 없고 바로 소장에서부터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장이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세 영양소 모두 분해가 완료돼야 되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먼저 지금 다 분해가 시작되어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나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이제 기름 끼고 물이랑도 잘 안 섞이고 어떤 화학 작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뎌요. 그런 페널티도 있는데 또 늦게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소화 효소만의 도움으로 이제 소화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우미가 붙습니다. 도우미. 지방에서는 도와주는 애가 붙는데 그게 누구냐면 쓸개즙이에요. 쓸개즙. 자, 그림에서 여기 간, 그리고 간 아래쪽에 쓸개, 그 옆에 이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왼쪽 위에 보면 자, 지방의 소화와 쓸개즙,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쓸개즙이라는 것은 이름은 쓸개즙인데 간에서 생성됩니다. 낚이면 안 돼요. 자,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는데 쓸개에 저장이 돼요. 쓸개에 저장이 되고 저장됐다가 이제 소장이 시작하는 부분, 거기에서 분비가 일어나서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쓸개즙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지방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쓸개즙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알아두면 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 즙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소화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얘가 진짜 지방을 쪼개는 역할이 아니라 지방이 잘 쪼개지도록 만들어주는,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 덩어리가 어쨌든 좀 커요. 규모가 좀 큰데 그 지방 덩어리들을 작은 알갱이들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줘요.
그런 걸 유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옛날 용어인데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지방 덩어리, 요만한 지방 덩어리가 있으면 얘네가 조금 작아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입에서 이빨로 잘게 부수는 그때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쓸개즙에 의해서 지방이 작은 입자가 되면 그 소화액, 저기 써져 있는 라이페이스랑 잘 섞여요. 그러면 그 소화 효소와 이제 지방이 닿는 면적이 아까 그 그림 기억하나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차이 알겠나요? 지방이 빨리 이제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려면 최대한 많은 부분에 이제 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 덩어리를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쓸개즙이에요. 쓸개즙. 그래서 쓸개즙이 얘를 작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이 조금 작아져서 소화액이 잘 묻을 수 있는 정도로 바뀌게 되면 그때 아까 배웠던 이자액 안에 들어있는 이 라이페이스라는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해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아이들로 쪼개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될 거고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세포로 흡수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로 흡수돼서 우리가 그 영양소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내용 위에 본문 읽으면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아까 탄수화물까지는 했고 자, 단백질은 위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인 펩신 그리고 이 펩신은 염산에 도움을 받는다 라고 했고요. 이 펩신만으로 모든 단백질들을 쪼갤 수가 없으니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 이 친구도 같이 작용을 해서 펩신과 트립신에 의해서 단백질들이 중간 정도 크기의 단백질들로 쪼개질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까지는 아니고 그 가장 작은 단위까지 가는 건 소장에 있는 또 다른 소화효소들의 덕에서 또 다른 소화효소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라는 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은 소장에서만 소화 과정이 일어나고 이자액에 있는 라이페이스의 작용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데 자, 소화 과정의 결과로 녹말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해된 애들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을 거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서 에너지로 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 맨 처음 할 때 얘기했던 거 얘네가 어디서 이 세 가지의 영양소가 소화기관 중에 어디서 소화가 일어나고 어떤 소화효소의 영향을 받고 가장 작은 단위는 누구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짝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이제 짧은 영상 하나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영양소에 대한 소화 과정을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작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맨 처음에 보여줬던 영상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보면서 수업 내용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야. 난 녹말, 난 단백질. 난 지방이지. 우리는 사람이 먹는 음식물 안에 들어있어.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 흡수가 될 거야. 우리와 같은 영양소들은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함께 여행해 볼래? 출발! 우리는 먼저 입으로 들어오게 되지. 내가 왜 이러지? 나 녹말은 입에서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가 돼. 여기가 어디지? 내가 분해되고 있어. 여기는 위야.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의 작용으로 내가 분해돼. 이제는 소장으로 갈 차례야. 이제는 내가 분해될 차례인가? 무슨 소리야? 소장에서는 우리 모두 분해가 된다고. 맞아. 소장에는 이자에서 만들어진 이자액이 분비되는데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들어있지. 아밀레이스는 나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트립신은 나를 여러 크기의 폴리페타이드로 분해해. 그리고 난 뒤 소장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페피데이스 등의 작용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그리고 라이페이스는 나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분해한다. 이거지? 그렇지. 다 분해되었으면 우리는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흡수가 되지. 그럼 가볼까?